일 안 해도 매달 70만 원? 정부가 당신 모르게 준비해둔 돈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주인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바로 어제까지도 한 푼 없어서 고생하던 75세 할머니가 단 한 통의 전화로 매달 65만 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할머니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는 옆집 할머니는 여전히 한 푼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형편인데도 말이죠. 도대체 무엇이 이 두 할머니의 운명을 갈라놓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정보입니다.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그 할머니처럼 매달 수십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착각들이 모두 깨지고 당장 내일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고 가족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는 정부가 준비해둔 복지 제도를 몰라서 못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수백만 명입니다. 매달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돈을 그냥 포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집에는 집이 있어서 안 돼요. 자식이 잘 살아서 못 받아요. 서류가 복잡해서 포기했어요. 이런 말씀들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착각이라면 어떨까요?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고 자식이 의사여도 받을 수 있고 서류는 공무원이 대신 도와준다면 말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복지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상담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받을 수 있는 돈을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부가 준비해둔 복지 제도의 진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그리고 이 둘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말입니다. 이 정보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생기면 병원비 걱정도 생활비 걱정도 한결 줄어들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고 계시죠? 이런 생각들 모두 착각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김 할머니는 강남에 35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매달 32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비밀은 바로 공제에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관대합니다. 먼저 주택 공제를 보겠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은 13억 5천만 원까지 재산에서 제외해 줍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고 해도 13억 5천만 원 이하라면 문제 없다는 뜻입니다. 자동차는 어떨까요? 2천만 원 이하 차량은 생활용품으로 인정해서 재산에서 빼줍니다. 그리고 생활준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혼자 사시면 500만 원, 부부면 800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돈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더 놀라운 건 금융재산입니다. 예금이나 적금이 있어도 월 4%씩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1천만 원이 있어도 월 소득은 33만 원으로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집이 있고 차가 있고 어느 정도 예금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식 문제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우리 아들이 공무원이라서 딸이 간호사라서 못 받는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자식 소득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만 보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박 할아버지의 아들은 대학 교수입니다.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매달 32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자식이 아무리 잘 살아도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 213만 원, 부부 가구 340만 원 이하면 됩니다. 이 기준이 생각보다 넉넉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할머니 혼자 살고 계시고 8천만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예금이 2천만 원 있다고 해봅시다. 연금은 월 80만 원 받고 계시고요. 계산해보면 어떨까요? 아파트는 공제되고 예금 2천만 원은 월 66만 원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연금 80만 원과 합치면 146만 원입니다. 기준인 213만 원보다 훨씬 낮죠.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수백만 명입니다.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신청할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연금 신청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는 필요 없어요.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도와줍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들의 역할이 바로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월 32만 원으로는 생활하기 어렵죠. 그래서 정부는 더 큰 지원을 준비해 뒀습니다. 바로 생계급여입니다. 기초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맞습니다. 월 32만 원으로는 생활하기 어렵죠. 하지만 정부는 더 큰 지원을 준비해 뒀습니다. 바로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연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최대 월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의료비는 100% 지원, 주거비와 교육비까지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이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5세 할머니인데 냉장고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드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생계급여 신청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매달 65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되었고 병원비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못 가던 병원도 이제 마음껏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잘 살면 생계급여를 못 받았어요.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현재는 자식이 연간 1억 원 이상 벌거나 9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지 않는 한 부모님의 생계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식이 의사든 변호사든 대학 교수든 상관없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박 할아버지의 아들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매달 생계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연소득이 1억 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 원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인 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71만 원, 2인 가구는 117만 원입니다. 71만 원? 우리 연금만 80만 원인데요. 잠깐 여기서도 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30%는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시고 기초연금 32만 원, 국민연금 40만 원을 받는다고 해봅시다. 총 72만 원이니까 기준인 71만 원을 넘는 것 같죠? 하지만 계산해보면 다릅니다. 기초연금 32만 원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40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되는 거죠. 40만 원은 71만 원보다 훨씬 낮으니까 당연히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생계급여를 받으면 추가 혜택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의료급여 일종으로 병원비가 거의 무료가 되고 주거급여로 집세나 관리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통비 할인, 통신비 할인, 문화시설 무료 이용까지 가능합니다. 정말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모든 걸 도와줍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따로따로 설명했는데 실제로는 이 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요? 둘 다 받아도 되나요? 네, 됩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 제도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기본소득 보장이고 생계급여는 최저 생계비 지원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최 할머니는 두 제도를 모두 받고 계십니다. 기초연금 32만 원, 생계급여 39만 원에서 매달 71만 원을 받으세요. 여기에 의료급여로 병원비는 무료, 주거급여로 월 20만 원까지 추가로 받고 계십니다. 총 혜택이 월 91만 원이에요. 1년이면 1092만 원입니다. 이 할머니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예전에는 병원 가는 것도 무서워하셨어요. 돈이 없어서요. 하지만 지금은 정기검진도 받고 필요한 약도 다 챙겨 드십니다. 가끔은 손자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뭔가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생계급여를 받으면 기초연금도 더 받을 확률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기초연금 계산에서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거든요. 실제로 강남에 사시는 김 할아버지도 두 제도를 모두 받고 계십니다. 집값이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사시는데도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비밀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있습니다. 아무리 집이 비싸도 거주용 주택은 13억 5천만 원까지 공제되니까 실제 소득인정액은 생각보다 낮게 나오는 거예요. 이분은 기초연금 32만 원, 생계급여 35만 원, 주거급여 15만 원, 의료급여까지 해서 사실상 월 1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 동네에서 그런 분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하지만 대부분 말씀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복지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왠지 창피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이건 창피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세금 내고 국민연금 내고 건강보험료 내면서 국가에 기여하신 대가입니다.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 권리예요. 중복 신청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연금하고 기초생활보장 둘 다 신청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담당자가 알아서 다 처리해줘요. 만약 기초연금만 받고 계시다면 생계급여 추가 신청을 해보세요. 반대로 생계급여만 받고 계시다면 기초연금 추가 신청을 해보세요. 두 번 신청하는 게 귀찮다고요? 괜찮습니다. 한 번에 다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찾아서 신청해 줍니다. 이게 바로 복지 시너지의 힘입니다. 하나만 받아도 좋지만 둘 다 받으면 정말 인생이 달라져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혹시 한번 신청했다가 떨어지신 분 계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상담한 분 중에 세 번째 도전에서 성공하신 분이 계십니다. 78세 정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기초연금 신청했을 때 떨어졌어요.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역시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려고 하셨어요. 두 번째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아버지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오래된 자동차 한 대가 있었는데 이게 재산으로 계산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차는 20년 된 중고차로 가격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서류로 증명해서 세 번째 신청을 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통과되었습니다. 매달 32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럼 계속 신청해도 되나요? 민폐 끼치는 건 아닌가요? 전혀 민폐가 아닙니다. 오히려 공무원들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찾아드리는 게 본연의 업무예요. 몇 번을 신청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는 겁니다. 첫 번째 떨어졌다면 왜 떨어졌는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소득 때문인지 재산 때문인지 아니면 서류가 부족했는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소득 때문에 떨어졌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근로소득 공제, 연금소득 공제, 기타 공제 항목들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점검하는 거죠. 재산 때문에 떨어졌다면 주거용 재산 공제가 제대로 되었는지, 생활용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동차나 가전제품들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실제로 모의 계산보다 실제 수급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모의 계산은 단순하게 계산하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개별 상황을 더 세밀하게 봐주거든요.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했을 때는 안 된다고 나왔는데 실제 신청했더니 통과된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신청할 때 혼자 가지 마시고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가세요. 두 명이 들으면 놓치는 정보가 줄어들거든요. 담당 공무원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이전에 한번 떨어졌는데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서류는 가능한 한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챙겨가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한 번 떨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제도가 개선될 수도 있거든요.
정 할아버지처럼 세 번째에 성공하실 수도 있어요. 포기는 확실한 실패지만 도전은 성공의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어제 일입니다. 제게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70대 할머니셨는데 목소리가 떨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지사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유튜브에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신청했는데 드디어 통과되었어요. 매달 58만 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 할머니는 3년 동안 혼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아오셨대요. 병원도 못 가고 약값도 아껴가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게 된 거죠. 선생님, 이제 손자들 얼굴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창피해서 연락도 못 했거든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은 이 정보를 행동으로 옮기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어요. 내일 당장 주민센터에 가보세요. 기초연금하고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정보를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부모님, 이웃 어르신들, 친척분들께 말이에요. 어머니, 이런 제도가 있대요. 한번 알아보세요. 이웃집 할머니, 이거 신청해 보세요. 이런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우리 며느리가 알려줘서 왔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가보라고 해서 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의 정보 공유 하나가 또 다른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더 들어오면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얼마나 달라질지 상상해 보세요.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고 좋은 약 먹고 가끔은 외식도 하고 손자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여러분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보세요. 부모님께 전화드려서 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혹시 신청이 어려우시면 자녀분들이 함께 가서 도와드리세요. 서류 준비하는 것부터 신청하는 것까지 가족이 함께 하면 더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려요. 댓글에는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우리 어머니께 알려드릴게요. 내일 당장 신청하러 가겠습니다. 이웃 어르신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다짐 말이에요. 여러분의 다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는 용기가 됩니다.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은 이 소중한 정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